저는 신영철 평론가 같은 유튜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애호가들 사이에서 신영철 평론가의 이름은 신뢰의 아이콘이었으니까요. 어려운 책이 팔리지 않는 시대에 그가 감흥하며 읽었다고 추천하는 책들은 팔렸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것처럼 어려워도 유용하고 좋은 책들을 읽게 만드는 유튜버가 되는 것, 그것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팔리는 책만 만들고 쓴다 해도 생존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철소의 두 번째 마음 시리즈 문학하는 마음. 그놈의 문학병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문학하는 마음을 지속하려면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할까? 저는 이러한 질문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답은 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건 그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책은 11명의 문학 종사자들의 인터뷰가 수록됩니다. 신간이 나오면 꼭 챙겨보는 좋아하는 분들 여럿과 이 책을 통해 처음 이름을 듣게 된 몇몇 분의 이야기는 모두 좋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같이 자기 업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작가는 인터뷰이들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으나 경제적인 혹독함을 얘기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애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직진하게 하지요. 이 책에 나온 11명의 인터뷰이들은 문학에 대한 사랑으로 무명의 시기와 가난하고 고단했던 시간들이 중단 없이 나아갑니다.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묻습니다. 나의 작품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이 책은 문학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저는 문학을 사랑하고 소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3가지 키워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견디다, 채우다, 가꾸다. 견디다. 고정 수익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견디기. 이 책에 등장하는 김혜정 작가는 어린이 청소년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그녀의 인터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를 관심 있게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그것이 다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될 테니 우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녀는 전업작가로 살아도 괜찮겠다고 마음먹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녀가 고정수익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힘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그만큼 자신의 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채우다, 인내, 체험, 다작으로 채워간 기다림의 시간. 이 책에는 제가 좋아하는 박준 시인도 시인의 마음 꼭지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박준 시인이 어느 면에서 천재적이라고 생각한 독자였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표현력은 시에서도 산문에서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는 신춘문예와 문예지를 합쳐 100번 떨어졌고 그동안 1000편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시를 쓰기 위해 독자들과 비슷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담아낸 그의 보편성과 개성은 그를 베스트셀러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취재하고 경험하며 쓴 시는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는 1000편의 시를 쓰며 쌓아놓은 내공이 있었지요. 그는 고시원에 대한 시를 쓰기 위해 고시원에 들어가 살고 병원에 대한 시를 쓰기 위해 퇴근하고 계속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광장에 있던 피켓들을 보며 시민과 시인이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 시민단체에서 여는 세미나나 강좌들을 찾아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읽고 나니 그의 시가 가진 힘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글들이 거품일 수는 없으니까요. 쓰기 위해 체험으로 채워간 것들은 문학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최대한의 정성을 삶 속에서 쌓아가고 문학을 통해 제시하는 것. 그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는 첫 시집이 나오기까지 글을 써놓고 1년을 더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며 그는 시와 시집에 대해 품고 있던 자신의 과도한 욕망 같은 것들이 사그라든 시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름답게 여물기 위해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갈 시간이 필요하지요. 인내의 시간은 순도 높고 밀도 높은 열매를 만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내는 것은 모두에게 가혹하지만 통과해낸 사람들은 단단한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덕분에 이 아름다운 시인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꼭지를 읽으며 기다림과 절대적인 노력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가꾸다. 마음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작품을 쓰는 작가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독자에게 힘을 얻는다는 최은영 작가. 그녀의 인터뷰를 읽으며 작품을 쓸 때 자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쇼코의 미소 같은 놀라운 책을 쓸 수 있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책 보신 분들 다 공감하지 않나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쪽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작가가 되고 싶다 말했던 작가. 그녀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세계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자꾸 자신을 꾸며서 생각하게 되고 꾸며낸 자신의 모습을 믿게 되면 겉멋이 돼버리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 얼마쯤 부끄럽고 싫은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은영 작가의 소설들을 꾸준히 읽은 독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그녀의 소설은 그녀의 삶의 태도와 마음, 자신과 세상의 좋지 않은 모습과 부끄러움도 덤덤하고 진실되게 담아내니까요. 작가의 그런 글들을 읽으며 우리는 마음이 일렁이고 작가와 연대하게 되었을 테니까요. 이 외에도 이 책을 통해 다양하고 단단한 문학인들의 중심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견디고 채우고 가꾸는 시간 동안 그들을 지탱하게 한 건 문학하는 마음, 본질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책의 인터뷰이들은 어느 정도 문학계에서 성공을 거둔 분들입니다. 본질을 사랑하고 추구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 등장한 성공한 그들은 모두 본질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문학하는 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본질에 대한 추구는 제가 끊임없이 저의 업에서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태도와 마음입니다. 사업에는 여러 효율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익 창출이 되어야 업을 지속하고 본질을 지켜갈 수 있지요. 그러나 본질 없이 효율만 추구하는 순간 그 본연의 깊이와 개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효율이 아니니까요. 자신이 바라는 필드에서 우리의 업을 견디고 채우고 가꾸는 것이 고단할 때 이 책 문학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단단한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마음을 연료로 자신의 업을 가꾸어 가고 있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김필균 작가의 문학하는 마음.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